음. 음. 안녕하세요. 네. 한통역 방송에서 반갑게 다시 뵙겠습니다. 예, 정희님,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새로운 아이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얘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통역 방송 24년 11월 26일 방송. 싸움의 천재 한동훈 대표 타이밍 죽인 이재명 무죄잔치는 묻히고 국힘 단계 얘기뿐이다. 이목경 프로젝트 공론화에 성공했다. 여러분,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제목을 잡았냐면,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연예인하고 정치인의 공통점하고 다른 점이 있다. 이것도 한번 제가 기회 되면 다시 한번 특집 방송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예인하고 정치인의 공통점이 뭡니까? 인기를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무관심입니다. 잊혀지는 게 가장 그러니까 악플이라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악담이라도 좋고 뭐 악역이라도 좋고 그러니까 홍준표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닙니다. 홍준표가 좋은 얘기를 듣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갖다가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쌍욕을 하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악다구니를 해갖고 어쨌든 기사에 한 줄이라도 나와야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장해찬이 제가 오늘도 장해찬 얘기를 좀 하겠지만 그렇게 무리수를 두고 악다구리를 하는 건 뭡니까? 그렇게 악역이라고 해도 그냥 내가 살아있다는 걸 갖다가 그 언론에 한 줄 갖다가 써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정치인하고 연예인의 공통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슈를 갖다가 누가 주도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가 그 이재명이 무죄, 그럼 막 잔치를 열고 막 난리가 나고 봐라 무죄다. 이게 검찰이 깨맞힌 거 아니냐 이렇게 막 그게 막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 얘기가 들리지가 않아요. 뭐 때문에 들리지 않느냐? 이 국힘의 당계 게시판 논란 때문에 그 싸움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그걸 써주지를 않아. 써줘봐야 읽는 사람이 없어요. 관심 있는 지금 모든 사람의 관심은 뭐예요? 자, 국힘이 지금 한동훈이 이길 건가, 친윤이 이길 건지, 지금 이게 궁금하다. 이 싸움이 어떻게 전개될 건지,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의 세상사의 관심이지. 이재명이 무죄를 받았는지 왜 무죄를 받았는지 뭐 관심이 없습니다. 걔네들이 뭐 잔치를 어떻게 벌리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한동훈의 치밀한 전략이 여기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한동훈이 가장 성공한 건 뭐냐?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김옥균 프로젝트 있잖아요. '한동훈을 고사시켜 죽이겠다. 내쫓겠다.'라는 그 김옥균 프로젝트를 갖다가 공론화시킨 것이 한동훈의 아주 뛰어난 그 싸움의 감각이다. 이렇게 제가 아니 이렇게 공론화가 안 돼 갖고 계속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훨씬 위험한 거예요, 상황이. 하지만 이렇게 공론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죽일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왜 공인 해 갖고 공익 제보자 이런 걸 왜 하는 겁니까? 이게 숨어서 제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킬러를 보내서 죽일 수 있고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 제보자를 얼굴이 까지잖아요. 까지면 킬러고 조폭이고 쓸 수가 없어요. 왜? 분명히 누군가가 죽였다 그러면 이게 뻔히 죽은 사람은 알거든. 누가 사주했는지 뻔히 알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얼굴을 까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에 완전 노출이 돼 갖고 모든 사람이 다 알아보는 게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쫓아내는 거를 갖다가 한동훈 대표가 이번 기회에 공론화를 갖다가 확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한동훈 대표가 잘라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누가 쫓아낸 거야? 그건 뭐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쫓아낸 거지 뭐. 그 누가 쫓아내? 뻔한 거지. 이렇게 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바로 탄핵 들어갑니다. 예. 바로 지금 왜 탄핵을 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보수가 그걸 갖다가 꽉 쥐고 있기 때문에 3분의 2가 안 되니까 지금 탄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공론화 딱 시켰는데 그냥 무식하게 막 이거 잘라냈다. 막 한동훈이 이번에 잘라내 갖고 쫓겨났다. 그러면 뭡니까? 바로 그냥 탄핵 3분의 2 3분의 2가 아니라 거의 뭐 99% 탄핵이 되지 않을까요? 표결하면은 99%로 표결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역시 싸움의 천재다.' 이렇게 생각이 아니 제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자꾸 방송에서 이렇게 한동훈 쪽에 대해 불리한 쪽으로 계속 지금 방송을 해 갖고 내가 속이 터져 갖고 오늘 이 방송을 절대 그렇지가 않다. 왜 한동훈의 그 전략을 꿰뚫어 보지 못하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하루에 한 번 이 마인드.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 교체를 이룰 한동훈 대표로 결집합시다. 한동훈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개혁 세력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고 한동훈 대표를 죽이려는 수구 세력 위정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다. 자, 하나 더 했다고 그랬잖아요. 국힘 당원 게시판 이번에 논란을 통해 드러난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는 세력이 누구냐? 강기훈, 강성규, 권성동, 김기현, 김민정, 김은혜, 김재원, 나경원, 서정욱, 오상종, 이병준, 이봉규, 이준석, 이철규, 장해찬, 조정훈, 추경호, 홍준표. 예, 가나다 순으로 썼습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저요저요하고 커밍아웃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썼습니다. 물론 커밍아웃 안 사람도 있겠죠. 예. 하지만 최소한 이게 드러난 사람이라도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얘네들을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퇴출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오늘의 얘기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자, 한동훈 방송 24년 11월 26일 방송 싸움의 천재 한동훈 대표 타이밍 죽인다. 이재명 무죄 잔치는 묻히고 국힘 단계이기 뿐이다. 김옥경 프로젝트 공론화에 성공한 한동훈. 예, 역시 싸움의 천재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합니다. 자, 아이고 또 여러분들이 또 잠깐 새에 아 임선주님 안녕하세요. 종이TV에서 당원 게시판 당무감사 반대 서명운동 시작했어요. 국민의힘 책임당원이신 분들 모두 서명해 주세요. 예, 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당무감사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기명 게시판에 당무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당무감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걸 깐다는 것 자체가 정당법에 위법이 된다. 스스로 범죄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제가 좋아했던 우리 이성균 배우 얘기를 갖다가 이게 결국은 악인과 선인의 싸움이에요. 예. 한동훈 선인을 대표하는 그 한동훈과 이 악인을 대표하는 한동훈을 죽이려는 세력. 예. 이거의 싸움인데 우리가 여기서도 결국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성균 케이스에서 볼 수 여러분 이성균이
진짜 마약을 했으리라 생각합니까? 예. 이성균이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본인도 그 녹취록에 우리가 까진 녹취록에 보면 "야 내가 언제 마약을 했어?"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빠 마약했어. 왜냐하면 오빠 모르는 사이에 내가 거기에 탔거든. 마약을 탔거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마약한 거가 아니면 정말 탔을지 안 탔을지 그것도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예? 하지만 그런 압박에 두 여자의 그 협박과 압박에 의해서 돈도 뜯겼지만 결국은 그 극단적인 선택을 갖다가 해서 세상을 떠났다. 이런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성균 제가 좋아했던 배우죠. 예. 정말 저는 이성균이 독특해요. 목소리 좀 독특하고 연기도 독특하고 매력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정말 장르도 굉장히 뭐 코믹부터 시작해 갖고 여러 장르를 갖다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배우였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 갖고 오늘 인제 그게 검찰의 구형 뭐 판결이 얼마로 나올지 모르지만 검찰은 지금 이렇게 징역 7 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두 여자죠. 유흥업소 실장 A씨 3억 원을 갈취했고 네 전직이 뭐 오빠, 오빠 이렇게 불렀던 그 전직 영화배우 B씨 5천만 원을 갈취했는데 어쨌든 간에 징역 7 년, 피해자가 유명인점을 악용했다. 대포폰을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이렇게 해 갖고 이건 뭐 인천지법에서 열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은 이게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뭐 징역 7년 갖고 되겠습니까? 예? 사람이 평생 돌아오질 않는데 그 이성균이 예를 들어서 남은 그 인생을 갖다 따져보면 한 50 년은 더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최소한 한 4-50 년은 살지 않았을까요? 그럼 한 징역 한 40 년, 50년 이렇게 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무기징역을 때리든 사형을 때리든. 예. 정말 너무 처벌이 너무 가볍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과를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결국 선인과 악인의 싸움에서 우리는 선인이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동훈 대표를 포기하면 결국은 우리가 평생 후회하게 될 겁니다. 예.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을 바로잡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 여기 또 가면 쓴 친구 하나 있죠. 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대표적인 좌파 배우 정우성. 정우성이 뭐라고 그랬죠? 제주도에 난민을 갖다가 수용하자고 그럴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 난민을 왜 우리가 수용하면 안 되냐 하면 난민을 갖다가 수용하면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알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 난민은요. 대부분 다 이슬람입니다.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여러분 이슬람이 뭔지 아세요? 이슬람은 간단합니다. 그냥 코란을 내밀고 코란을 받아들일래? 그래 갖고 안 받아들일다 그러면 한쪽에는 칼을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란을 받아들일래? 안 받아들인다? 그럼 죽이는 게 이슬람이에요. 여러분, 이슬람의 비즈니스맨들은요.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대부분의 경우에 이슬람의 비즈니스맨도 다 선교사들입니다. 그 비즈니스를 왜 확장을 하느냐? 이슬람을 확장하기 위해서 비즈니스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태원에도 이렇게 가보면 거기 큰 사원 하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한남동에. 예. 가는 곳마다 그렇게 모임 장소를 갖다가 회당을 짓고 뭐 이렇게 해 갖고 지금 이태원에 알고 모르게 굉장히 이슬람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난민을 갖다가 받아들이면 이게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랬는데 정우성이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왜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냐? 반론을 받아들여야 된다. 인권이고 무슨 뭐 그렇게 코스프레 하지 않았습니까? 뭐 무슨 뭐 인권이 어떻고 뭐 불쌍하고 우리가 약자를 돌봐야 되고 아니 근데 이게 웬 말입니까? 예? 이게 웬 말이에요. 갑자기 이 기사 보고 제가 완전히 뒤로 넘어갔습니다. 갑자기 정우성이 결혼도 안 했는데 아빠가 됐다는 거야. 예? 그래 갖고 결국 깠습니다. 그 문갑이라는 그 모델이라고 그래요. 저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이가 35 이래요. 근데 아기 출산 사진을 갖다가 SNS에 올려 갖고 하나의 엄마라고 행복하게 누리게 살기 위해 용기를 냈다. 그래 갖고 깠어요. 그래 갖고 친자 확인을 했어요. 친자 확인했더니 누구냐? 그 정우성이 아빠다. 이게 그냥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 갖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고 제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소속사 측에서 아주 C급을 해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태명도 직접 지었다. 정우성이 직접 지었고, 조리원 병원 등 출산 준비 논의 중이고, 출산 관련 비용 지급하겠고, 양육비 지급도 약속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케줄을 보니까 이게 최근이에요. 만난 게. 2022년에 어떤 모임에서 만났대. 그런데 2023년, 1년 만에, 26월에, 문가비가 임신을 했대. 아주 홀딱 빠진 모양이야. 1년 만에. 그래갖고, 여러분, 그 임신이라는 게, 물론 뭐, 성관계를 갖다가 한 번 해서 임신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음주운전에 걸린다는 거는, 음주운전을 한 50번쯤 했을 때 한 번 걸리는 거 아닙니까? 음주운전이라는 게. 이게 애기를 만드는 것도 억지로 만들려고 그래도 힘든 게 그 애 낳는 거 아닙니까 요새? 예? 제 주변에 정말 그 결혼을 했는데 애가 없어 갖고 억지로 막 해 갖고 막 뭐 인공수정을 하니 뭐니 뭐 주사를 와 그거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 그걸 억지로 또 이거 시간 맞춰 갖고 막 주사를 맞고 이러는데 야 그렇게 억지로 막 애를 낳으려고 그래도 안 낳아지는 그 앤데 그냥 정우선은 그냥 씩씩하게 1년 만에 그냥 애를 갖다 쑥 낳아버렸네. 예? 임신을 시켜버렸네. 그리고 올해 3월에 드디어 출산을 했네요. 그래갖고 또 아니라고 우길까봐 아마 유전자 검사로 정우영 친자 확인을 했답니다. 아니라고 우길까봐 그러니까 빼박이죠. 유전자 검사했으니까. 아이고 정말 이게 웬 난립니까? 그런데 뭐 정우성이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혼은 안 하겠다. 여기 써 있잖아. 결혼하는 건 아니다. 결혼은 누구하고 해야 돼? 어? 결혼은 내가 그 모델하고 지금 결혼할 내가 군번이겠어? 지금 나같이 정도 유명한 배우고 나같이 돈이 있으면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야? 최소한 재벌녀하고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어쨌든 좌우간 이 좌파들의 정말 이 가면은요 어떤 때는 불쌍하다. 아니 그러면 지금 그 산모는 불쌍하지가 않은 모양이지. 난민만 불쌍한 모양이지. 난민한테 막 정이 가갖고 막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 왜 문가비 씨는 왜 안 받아들여? 돈 주고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뭐야? 이 내용은 뭐예요? 그냥 돈 먹고 떨어져라 이 얘기 아니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양육비하고 다 내줄 테니까 잠깐 필요한 거 내가 다 줘줄게. 뭐 교육비 양육비 다 내줄 테니까 나한테 들러붙지만 마. 이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결혼은 안 돼? 죽어도 안 돼? 나는 결혼은 누구하고 해야 돼? 재벌려나, 무슨 뭐, 대통령 딸이다. 뭐, 이 정도면 내가 생각해 볼 줄 모르지만, 절대 너 같은 애하고는 안 해. 예, 정말, 이게 정우성의, 민낯이다. 그렇게. 예. 근데, 오금자님 말씀대로, 여자가 있겠죠. 이거 보고 아마, 그 정우성의, 여자들이 있다면 그 여자들이 완전히 난리 났을 것 같아. 너 나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또 애를 낳았고 싸대기. 그게 여자가 한 명이면 다행인데 여자가 여러 명 있으면 싸대기 여러 번 맞았을 것 같아. 어? 아이고. 이게 바로 좌파들의 본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행복님, 지금 현재 일반 여자애도 상인답니다. 정말. 아이고야. 정말 정우성, 알아봤습니다. 예. 자, 또 정신 나간 사람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성하고 막상막하야. 자, 지금 장해찬이 뭐라고 지금 기사에 나와 있느냐? 한동훈 가족이 글 썼다고 확신한다. 저를 고소해달라. 이렇게 지금 해갖고 요게 그 JTBC 주로 이제 좌파 방송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한동훈 왜 이리 말이기냐? 나 호소인이니까 고소해줘. 나를 고소해줘.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장해찬이 한동훈한테 자꾸 고소를 해달라고 그럴까요? 이게 그 장해찬의 굉장히 얕은 수죠. 한동훈이 말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장해찬이 이제 고소를 했다고 아니 그 한동훈이 장해찬을 고소했다고 쳐요. 그럼 이제 이게 막 진행이 돼요. 장해찬이 설사 한동훈에 대해서 뭐 그렇게 뭐 모욕을 했거나 거짓 가짜 뉴스를 했거나 뭐를 했거나 이렇게 해갖고 뭐 명예훼손 고소할 게 지금 명예훼손 뭐 그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어떤 성격이 있느냐 하면 나는 그걸 갖다가 확신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한동훈 가족이 글을 안 썼는데 나는
한동훈 가족이 글을 썼다고 확신하고 그때 당시에 확신하고 내가 말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명예훼손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혹시 그 재판에 걸리거나 뭐 이렇게 재수 없어 갖고 누가 명예훼손으로 걸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방송하는 걸 누가 명예훼손으로 건다." 그러면 그냥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바는 그겁니다. 제가 이 기사를 봤을 때 나는 장해찬이 이렇게 하고 확신했다. 이 기사가 나를 확신하게끔 만들었다. 그렇게 100% 믿고 내가 그렇게 발언을 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명예훼손이 안 됩니다. 명예훼손이라는 건 뭐냐? 의도적으로 그게 아닌 걸면서 알면서 아닌 줄 알면서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갖다가 깎아내리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하는 게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신범은 명예훼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해찬이 뭡니까? 빠져나가려는 게 그런 거죠. 예. 그 한동훈이 걸어도 나는 그때 그거 진짜 믿어서 100% 믿었어. 그렇게 해 갖고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장해찬은 무죄가 되죠. 그러고 더군다나 대상이 누굽니까? 한동훈 아닙니까? 공인이에요. 공인이라고. 공인은 어느 정도의 비난과 어느 정도의 모함과 어떤 그런 거를 갖다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 사회 룰이 있습니다. 그 공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사생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침해가 당하고 명예훼손이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게 공인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게 무죄로 판결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유죄가 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장해찬이 자꾸 "한동훈 나 고소해라, 고소해라." 이렇게 약을 올리고 있는 거죠. 한동훈이 누굽니까? 천재 아닙니까? 검사를 갖다가 21년 동안 검사 생활하고 법무부 장관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저보다 훨씬 더 박식하게 알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성립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니지만 한동훈 측에서 예를 들어서 뭐 신주호 부총장이나 뭐 이런 그 한동훈 측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측근들이 이걸 갖다가 어떻게 되받아쳤냐면 "장해찬, 네가 그렇게 확신하면 진은정을 고소해. 한동훈을 고소해." 네가 고소를 해. 야, 고소를 받을 생각하지 말고 네가 고소를 해. 네가 고소를 해. 네가 자신 있으면 "야, 이거 가족이 쓴 글이다. 이건 말도 안 된다." 네가 고소를 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판세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이게 고소를 갖다가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명예훼손이 이게 안 통해요. 이건 그때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고소를 잘못하면 무고예요, 무고. 죄가 없는 사람을 갖다가 무식하게 고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고. 그 무고는 이게 성립이 됩니다. 이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공인한테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왜 지금 장해찬이 열심히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아니, 자기가 자신 있으면 고소를 하면 될 거 아니야. 진은정을 고소하든 한동훈을 고소하든 고소하면 되는데 그걸 고소를 안 하는 이유는 뭐냐? 고소하면 무고죄로 걸릴 게 100% 확실하기 때문에 안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제 그 멍청한 친구가 하나 생긴 것 같아요. 자, 뭐가 지금 있냐면 이거 장해찬이 띄운 그 공인데 장해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법무부 장관인데 "여론조성팀이 별도로 있었다." 이 얘기를 갖다가 총선 기간 동안에 막 우리 당대표 기간 동안에 막 했었잖아요. 그걸 갖다가 넙죽 받아 갖고 여기 김씨라고만 나왔는데 여기 써 있습니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무슨 시민 행동 상임 대표라는 그런 애가 이걸 덥석 받아 갖고 결국은 고발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그래 갖고 "한동훈의 정치적 야망 실현하고 유리한 여론조사 목적으로 댓글팀 운영했다." 이렇게 했는데 드디어 인제 이게 경찰에서 한동훈 댓글팀 의혹 고발인 소환을 해 갖고 지금 인제 이게 인제 시작이 된 거죠. 소환을 했다는 거는 원래 인제 고발인 소환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한동훈이 그런 그 멍청한 일을 하겠습니까? 예. 자, 그럼 이제 김 씨는 어떻게 되느냐? 김 씨가 노리는 건 이거겠죠. 예. 자, 여기서 인제 유죄 선고를 갖다가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 갖고 하면은 일단은 뭐죠? 옛날에 이런 게 있어요.
지금은 뭐 어떨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정치를 하려면 별을 달고 와야 된다. 이렇게 갖고 옛날의 정치인들은 이런 전과범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 갖고 특히 운동권 사람들은 그래요. 감옥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그게 훈장이고 별단 거야. 그래야 뭐가 말빨이 쓰는 거야. 야, 내가 그래도 이거 하다가 말이야. 으쌰으쌰 민주화 운동하다가 내가 깜빵에 1년 갔다 와서 뭐 2년 갔다 와서 내가 뭐 이렇게 고생을 해서 이게 자기의 커리어인 거야. 내가 2번 갔다 와서 3번 많이 갔다 오면 갔다 올수록 그걸 갖다가 아니 정청래는 딱 한 번 갖고 오는 거 알고 그걸 갖다가 2-30 년을 우려 먹잖아. 자기가 그 한번 그 뭐야 그 뭐 미국 문화원인가 대사관인가 한번 화염병 던졌다가 그 갔다 온 거 그 1 년인가 뭐 2 년인가 갔다 온 그 짧게 갔다 온 게 있습니다, 정청래가. 그거 갖고 자기가 민주화 운동 해 갖고 마치 큰 무슨 뭐 대단한 일이나 한 것처럼 그래 갖고 지금 2-30년 울고 먹으면서 그 민주당에서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보면은 이렇게 특별한 직업이 없을 것 같아. 특별한 직업이 없고 결국은 이 아수라장판에 정치판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뭐 건수를 하나 잡아 갖고 이름을 갖다가 내야 되는데 특별히 낼 만한 어떤 건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런 거 하나 한동훈 하나 물고 걔도 이거 유명인이니까 아니 이렇게 나오면 그래도 기사라도 한 줄 나올 거 아니야. 그래 갖고 그 나중에라도 그거 기사 이렇게 오려 갖고 이렇게 탁 앨범에다 있다가 야 내가 그래도 비록 감옥을 갔다 왔지만 한동훈하고 한판 붙다가 그래도 내가 감옥 갔다 온 사람이야.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서 민주당 가 갖고 "나 좀 써 주세요." 내 피셜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그럴지 안 그럴 아니 지켜보자고요. 진짜 그럴지 안 그럴지 내가 알 수가 없지. 어떻게 알아? 근데 여태까지 정치했던 그런 사람들 보면 무명인 사람이 갑자기 유명해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많이 썼다. 야, 이 사람도 그런 방법을 쓸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예. 예. 임선희님, 운동권들 군에 안 가려는 목적도 있어. 맞아. 거기 갔다 오면 참 그때는 군대를 안 갔어. 예. KBN MVC 아이고 또 새로운 아이디 예, 반갑습니다. 모처럼 젊고 유명한 똑똑한 애국자 한 분이 나타났는데 주위에 물고 뜯고 난리네요. 한동훈 대표님 애절합니다. 이렇게 청렴하고 깨끗한 예, 저도 아주 동의합니다. 예. 이렇게 청렴하고 깨끗한 분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표현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귀인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핵심은 이겁니다. 예. 결국은 이거요. 그 김옥균 프로젝트가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자, 1탄, 2탄, 3탄. 이번이 3탄이죠. 자, 1탄은 뭐냐? 총선 백서에서 나왔습니다. 이 총선 백서 사건은 뭐죠?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대로 그 총선 동안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가 지금 장해찬이 얘기하는 무슨 뭐 그 댓글 부대를 갖다가 법무부 장관에 뭐 운영을 했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총선 때 한동훈이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지려고 했다. 일부러 져준 거다 이게. 정말 기가 찹니다. 예. 일부러 져준 거다. 그래서 총선에 진 거다. 그 총선 백서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선을 통해서 한동훈을 갖다가 잘라내려는 그런 거. 그다음에 또 무슨 내용이 있죠? 자, 총선 백서에 보면 한동훈이 70억을 갖다가 썼대. 선거 비용으로 70억을 썼는데 그중에 개인으로 뭐 자기 이름을 내려고 무슨 뭐 여론조사한 것도 있고 뭐 한 것도 있고 그렇게 해 갖고 결국 한동훈이 총선을 말아먹었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거를 갖다가 누가 주도했습니까? 그 위원장이라고 하는 조정훈. 조정훈은 뭐예요? 이철규의 똘만이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그 당대표 그 경선을 할 때 TV 토론 중에 그 채널A인가 어디에서 이런 퀴즈를 냈어요. 그러니까 뭐 토론도 딥다하지만 너무 심각하니까 좀 그냥 이렇게 그 주의 환기하는 의미에서 한동훈한테 질문이 자, 무인도에 이철규하고 그다음에 조정훈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딱 한 사람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동훈 후보는 누구를 구하시겠습니까? 뭐 0.1초도 안 걸려 갖고 이철규요. 그러니까 그 앵커가 물어봅니다. 아니 그럼 조정훈은요? 조정훈은요. 원래 그 이철규하고 패키지이기 때문에 그 이철규만 구하면 자동으로 패키지로 따라오는 게 조정훈입니다. 정말 명답 중에 명답이다.
그럴 정도로 뭐 조정훈은 완전히 그 이철규의 똘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결국은 그거를 갖다가 누가 주도한 거냐? 조정훈 혼자 주도한 게 아니죠. 조정훈이 을 갖다가 위원장으로 세워갖고 총선백서 위원장 세워갖고 그다음에 그 이상규라고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이상규가 그 백서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다가 그 반 한 개를 다 모은 거예요. 반 한 개를 갖다가 또 유튜버 중에 왜 그 기자 출신의 또 그 암 걸리신 분 계시잖아요. 생뚱맞게 또 그분을 갖다가 백서위원으로 또 이렇게 해 갖고 그래갖고 저건 연일 그냥 한동훈 욕을 하는 사람들만 다 모았습니다. 그 이상규는 또 왜 유명하죠? 우리가 그 당대표 선거 때 5번을 갖다가 합동 연설을 했습니다. 뭐 광주, 부산 뭐 이렇게 해 갖고 5번을 했는데 걔가 그 뭐죠? 최고위원 후보로 나와 갖고 그 3분인가 4분을 갖다가 얘기하게 돼 있는데 그 4분 동안 딴 얘기는 없습니다. 다 한동훈 까는 얘기만 있어요. 그래서 백서를 갖다가 밝혀야 된다. 선거 말아먹은 놈이 어떻게 여기 당대표 후보로 나오느냐. 그냥 4분 내나 그냥 한동훈 욕만 하다가 들어가는 게 이상규입니다. 그런 애다. 예. 자, 그래갖고 이 총선 백서, 그게 이제 1탄. 그런데 결국은 실패했죠. 안 됐습니다, 그게. 그래갖고 지금 총선 백서를 갖다가 뭐 그 전에 내니, 후에 내니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까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조정훈의 화보집이 됐다. 총선 백서가 아니라 조정훈의 화보. 제가 이거 방송했잖아요. 그 총선 백서에 뭐가 있습니까? 조정훈이 마치 무슨 뭐 자기 무슨 의원 화보처럼 해갖고 싹 멋있는 이렇게 화보에다가 뭐 조정훈 뭐 하고 찾아가는 장면, 뭐 조정훈이 뭐 일하는 장면, 뭐 일 보고 있는 거 회의하는 장면, 뭐 온갖 다 조정훈 얘기밖에 그림이 다 사진이 조정훈 사진밖에 없어. 완전 조정훈 화보집을 만들어 놓은 게 조정훈의 총선 백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탄이 실패했다. 예. 아, 예, 조정희님, 예, 저도 몽환님, 장희찬은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면서 왜 나불나불거리냐, 용산에 사주받았냐? 예. 아니, 그 얘기했잖아요. 예. 너는 왜 국힘 당원도 아닌데 그 조경태인가요? 그 육선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국힘 당원도 아닌데 왜 남의 집에 그렇게 시끄럽게 구냐? 이렇게 얘기했죠. 예. 예. 한 대표, 예. 현순신님, 한 대표님, 명답이죠. 예, 맞습니다. 음. 바른공장, 저는 12월 10일 책임당원입니다. 너무 좋아요. 아이고, 예, 축하합니다. 바른공장님, 예. 음, 행복님, 이상규, 인상도 더러워요. 정말 제 체질, 제 스타일은 아니야. 이상규는 제 체질은 아니에요. 예. 자, 그래갖고 이게 1차가 총선 백서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됐다. 그런데 이제 2탄 이게 김 여사 문자 익십이 또 나왔습니다. 이 문자 익십 뭐 여러분 너무 유명하죠. 이게 멀쩡하게 당대표 경선 중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문자 익십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안재홍의 한판 승부 해갖고 그 CBS의 무슨 실장이 터뜨렸다.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이철규하고 다 연결이 돼 있었다. 김건희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다. 심지어는 그 실장이 CBS 실장이 그 터뜨리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내가 미리 김건희 쪽에 연락을 했다. 이거 정말 터뜨려도 됩니까? 라고 확인했다. 터뜨리기 전에. 그랬더니 김건희 쪽에서 어떻게 연락이 왔느냐? 터뜨려도 좋은데 전문을 까지 말고 편집해서 중요한 것만 편집해 갖고 그렇게 터뜨려 달라. 이렇게 연락을 받아서 그래갖고 재구성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자, 그럼 라인이 명확하죠. 자, 이 문자 엑십의 논란은 간단합니다. 자, 통화를 갖다가 그러니까 문자를 갖다가 주고받은 당사는 딱 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자,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5번을 보냈습니다. 한 번도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면 출처는 뭐예요?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동훈이 그걸 갖다가 돌렸던가 아니면 김건희가 돌렸던 딱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한동훈이 돌릴 리가 없잖아요. 제가 당대표 지금 후보로 나오는데 그걸 왜 돌려? 그러면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김건희 쪽에서 나왔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김건희가 그걸 갖다가 이철규한테 주고 이철규가 그거를 아니 제가 이걸 종합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종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김건희가 문자를 갖다가 이철규한테 줬고 이철규가 그거를 갖다가 의원들한테 2, 3일을 갖다가 계속 보여주면서 어떻게 그 뭐야 영부인이 문자를 보냈는데 어떻게 한 번도 답변을 안 했어요. 이런 괘씸한 놈이 어디 있느냐. 이 분위기를 2, 3일 잡다가 그 다음에 CBS의 실장한테 넘겨줘 갖고 거기서 까갖고 이게 터져 나온 거죠. 그래갖고 5일 동안에 전문이 5번에 전문을 갖다가 또 어디서 깠느냐? 결국은 이철규 쪽에서 전문을 깐 거죠. 그겁니다. 그래갖고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적으로 단어가 이렇게 붙어.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 영부인의 그 문자에 단 한 번이라도 답을 안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해갖고 요거를 갖다가 누가 선동을 했느냐? 이철규의 또 똘마니 이상규, 그다음에 또 그 서병수가 그때 당시에 선거관리위원장이었어요. 근데 선거관리위원으로 그때 박종진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실무를 갖다가 그 이상규하고 박종진이 그 토요일 날 밤에 막 전화를 돌려. 그래갖고 당협위원장들 지역의 당협위원장들 한 100 몇십 명 되는데 막 전화를 걸어갖고 30명을 모았어요. 그 30명이 뭐냐? 영부인한테 어떻게 그 답을 안 할 수 있냐? 이거 괘씸하다. 그래갖고 이거 탈당시켜야 된다. 출당을 시켜야 된다. 그 한동훈의 출당 운동, 윤리위원회 회부해갖고 출당하는 운동이 그때 있었습니다. 익심 논란 때. 그래갖고 30명을 모아갖고 사인을 받고 그 다음에 기자회견을 갖다가 일요일 날 오후에 예견을 했습니다. 그걸 갖다가 미리 알았죠. 한동훈 대표가. 그래갖고 오전에 한동훈 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그래 해라. 취소하지 말고 해라. 그거를 갖다가 해라. 기자회견 해라. 그리고 당원과 국민들이 똑똑하게 지켜볼 것이다. 그렇게 페이스북에다가 딱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제2의 연판장 사건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제1의 연판장 사건은 나경원이 당한 사건. 나경원 주저앉히고 안철수 주저앉히고 그래갖고 누굴 갖다가 했느냐? 김기현을 세운 그 사건이 제1 연판장 사건이고 이게 제2 연판장 사건이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쫄아갖고 한동훈이 정면 승부를 해보니까 전공법을 쓰니까 쫄아갖고 오후에 있는 기자회견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김 여사 문자 익십 이게 2탄 한동훈을 내쫓으려는 2탄 그때 당적을 갖다가 박탈하고 했으면 당적 박탈하면 당대표 자격이 없는 거니까 잘리는 거죠. 자, 그래갖고 이제 당대표가 우여곡절 됐는데 계속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계속 왕따를 시켰잖아요. 자, 드디어 당원 게시판 논란. 저는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이 있잖아요. 이게 아주 계획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는 그 김건희와 윤석열이 있다. 이걸 갖다가 이 증거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자, 제가 어제 보여드린 대로 정말 이 놀라운 사실인데요.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왜 그러느냐? 제가 기사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헤드라인이 어떻게 나왔냐? 용산과 친윤계 한동훈 고사작전 제2 김옥균 프로젝트 가동되나 이렇게 해갖고 이 기사가 어디 나온 얘기냐 하면 일요 서울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기사가 일요 서울이라는 언론지에 장덕수 기자가 1대1로 취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취재한 사람은 누구냐?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이었던 그 비서관 출신의 용산 출신의 비서관이다. 근데 아주 김건희 여사와 아주 가까운 최측근이었다. 근데 그 사람하고 이 인터뷰를 언제 했느냐? 11월 4일 날 했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 11월 4일 날 한 인터뷰의 내용은 뭐냐? 결국은 뭐야? 그 김건희 여사와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말경에 한동훈과의 이제는 완전히 내쫓아야겠다. 단절을 결심한 듯하다. 그래서 그때 결심했고 그러면 타겟이 언제냐? 쫓아내는 거는 연말 연초 이제 얼마 안 남았죠. 12월 말 그다음에 1월 초 대표 사퇴를 포함해서 한동훈을 잘라내고 대규모 당도 개편하고 그다음에 이 장관이나 뭐 비서관 이런 사람도 당정을 갖다가 통틀어 갖고 대규모 개편을 갖다가 추진하겠다.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 김건희 측근 그러니까 김건희 쪽에서 흘러나온 얘기라는 거죠. 예, 김건희 윤석열 쪽에서 흘러나온 얘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략이 뭐냐? 한동훈을 갖다가 무시하고 왕따하고 회유하고 사찰하고 겁박하고 그렇게 이준석 내쫓아기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대통령에서 이어서 당내도 왕따하고 무시하고 항명하고 그다음에 한동훈은 이제 끝났다. 진짜 금융권 프로젝트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두 번을 실패했지만 세 번째는 날려버리겠다. 3차 판이다. 이렇게 해갖고 시작된 게 이게 단계 사건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연말 넘기 힘들 것이다. 이 얘기를 갖다가 김건희 여사의 아주 매우 가까운 비서관 출신의 김모 씨가 직접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렇게 지금 기사에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기사 한번 이게 기사가 길어요. 예? 기사가 이거 보세요.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다섯 페이지야. 기사가 길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한번 서치하면 금방 나오니까요. 이걸 일요 서울 장덕수 기자가 11월 8일 날 올린 만난 건 11월 4일 날 오는데 기사는 11월 8일에 썼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왜 이 배우의 왜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타임 스케줄을 보면 우리가 압니다. 예. 그 타임 스케줄이 어떻게 지금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자, 그 타임 스케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1월 4일 날 이 취재를 합니다. 이거 일요서울에 기자 장덕수 기자가 최측근 김건희의 최측근에 해갖고 그 얘기를 듣습니다. 취재를 해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그게 실현이 돼요. 5일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기자가 이 얘기를 듣고 이거 겁나서 기사를 쓸 수 있겠습니까? 이거 저래도 기사 못 쓸 것 같아요. 예? 겁나서 못 쓸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 괜히 썼다가 이거 괜히 이거 이상한 얘기가 되고 하면 자기 기자 생명 끝나는 거 아닙니까? 공격을 받으면. 그러니까 4일 동안을 갖다가 쥐고 있었던 거예요. 야, 이게 정말 사실이야? 이게 정말 맞는 거야? 4일을 쥐고 있었는데 자, 4일 날 밤에 만나갖고 김건희 측근을 만나갖고 다 인터뷰해갖고 정보를 얻었어. 근데 이게 너무 황당한 얘기이기 때문에 야, 한동훈을 갖다 날린다고? 정말 이거 황당한 얘기 아니야? 그렇게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 바로 다음 날 어떤 사건이 터집니까? 이병준이 유튜브 뒤 이병준이 그걸 갖다가 당 게시판을 들어가요. 그 원래 소팅이 안 됐는데 새벽 1시에 5일 날 새벽 1시에 당 게시판을 들어가고 소팅을 막 해갖고 한동훈 이름, 진은정 이름, 막 가족 이름을 갖다 소팅해갖고 그걸 캡처해갖고 막 퍼날라. 그 사건이 막 터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였네 하고 딱 알아챈긴 거야. 이 장덕수 기자가 일요 서울에 장덕수 기자가 내가 어제 4일날 들었다고 그래요. 4일날 저녁에 취재한 내용이 이게 진짜 실현이 되는구나. 그 신호탄이 뭐야? 이게 이병준이구나. 이병준이 누굽니까? 신혜식이 키운 똘마니. 그러니까 그 신의 한수에서 키운 똘마니. 그리고 지금은 뭐야? 파이낸셜 뉴스라고 그 자통당의 기관지처럼 존재하는 그 언론지. 거기 기자로 있는 그 친구가 들어가서 이걸 작업을 한다는 건 뭐예요? 같은 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미 방송했습니다. 반하나고요. 지금 그 수구 세력 유튜브 그다음에 우리가 왜 극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극우하고 극우 유튜버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자통당하고 맥이 같습니다. 예. 극우 유튜버 이퀄 자통당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런 친구들하고 또 누가 같아요? MBC하고 JTBC. 지금 이 얘기는요. MBC하고 JTBC가 이걸 갖다가 엄청 키운 거예요. 여기까지 키운 게 지금 MBC하고 JTBC가 다 거기 패널로 들어가고 다 그럽니다. 예. 자, 그런 세력하고 결국은 MBC하고 JTBC는 또 얼로 연결이 됐습니까? 결국은 뭐예요? 김어준의 좌파 하고 결국은 범죄당하고 연결이 돼. 그러니까 결국은 한 통속이에요, 다. 예, 다 똑같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거를 갖다가 영상에서 한번 우연히 봤는데 그 국회에서요, 뭐 여당 야당하고 싸울 때는 뭐 죽일 놈 살릴 놈하고 막 뭐 하고 그때 당시에는요, 막 국회 진입해갖고 막 그 여의도 그 뭐야 그 땅땅땅 때리는 그 의사봉 있잖아요, 의장 그거 못 치게 막 뺏고 막 그 아마 기억나실 거야. 뭐 2단 옆차기로 막 날라다니고
그 사진이 이렇게 떼었고 공중부양 그게 아주 유명한 사진인데 그 한복 입은 할아버지가 국회의원이신데 공중부양에서 2단 옆차기하는 그 사진이 탁 찍힌 아주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자, 그렇게 국민 보는 앞에서는 쇼를 하다가 딱 뒤돌아서 안 보이는 데는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제가 이건 진짜 방송에서 본 거예요. 그거 "아이 형님 너무 센 거 아니야? 너무 심하게 하지 마." 그랬더니 "야, 야 너희 그래도 기본은 지켜야지. 살살 좀 해라. 살살 좀 해." 아니 이게 한통속이라는 거야, 한통속. 결국은 이게 우리가 안 보는 데에서는 형님아우하면서 이게 한통속으로 놀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김무성 같은 그런 사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박지원하고 김무성이 해 갖고 "형님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40 명은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아니 당이 정반대고 야당하고 여당하고 표면적으로는 엄청 막 싸워댔잖아. 아니 근데 어떻게 "형님." 하면서 "40 명은 제가 모을게요." 그렇게 밀약을 하고서 그렇게 해 갖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지. 원래 그게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원래 정치판이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정치판이. 그러니까 이번에도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가 극우라고 하는 극우 유튜버들이라고 극우 한동훈을 까대는 그런 극우 유튜버들하고 자통당하고 맥이 같고 걔네들이 뭐를 갖다 얻고 있느냐 지금 MBC하고 뭐 그 보세요. 장해찬 부르는 거 다 MBC, JTBC입니다. MBC, JTBC하고 맥을 같이 하고 그런 애들이 결국은 뭐야? 김어준하고 연결이 돼 MBC, JTBC가 김어준하고 연결이 돼 있고 그다음에 또 김어준은 또 뭐예요? 범죄당 이재명 다 그게 같은 흐름에 있다. 그걸 갖다가 뭐 여기 저는 뭐 극우입니다. 뭐 우파입니다. 이거 속지 마시라. 제가 그렇게 항상 말씀드립니다. 바른공장님, 예, 한동훈 대표님, 민주당 측에 실망해서 나온 사람들, 저도 전북이 고향이지만 민주당 부패에 맙니다. 국힘 의지하게 된 사람입니다. 아마도 전라도 한동훈이라면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니 이번에 곡성에 일부러 가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가 너무 소홀했다. 보수당이 너무 소홀했다.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뭐 3%인가요? 3% 찍어줬나? 3점 몇 프로 찍어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곡성에 가서 인사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선거 끝난 다음에. 예. 그런 사람입니다. 예. 예. 행복한님, 고시 서시 이시 방송 잘 보면서 위로 받으시다던 김땡땡 녹취해서 예. 예. 행복한님, 용산이 대통령하고 덕하고 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아니 그러니까 김민전이 대놓고 최고위원회에서 칭찬을 하잖아요. 아니 자통당 그 광화문 집회 보세요.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있습니까? 아주 입에 침이 마도록 칭찬하는 게 김민전 아닙니까? 예? 그것도 최고위원회에서. 그 최고위원회가 자통당 최고위원회인지 국힘 최고위원회인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프로젝트는 아주 계획된 프로젝트다. 이렇게 지금 그 세 번째가 결국 관계 프로젝트라고 그랬잖아요. 한동훈의 김옥균 프로젝트 내쫓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일요신문 일요서울의 그 장덕수 기자의 내용도 너무 일치한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11월 4일 날 취재했는데 거짓말처럼 11월 5일 날 이병준 그 자통당의 그런 그 뭐 유튜버랍시고 해 갖고 거기도 생방을 하면서 라이브를 켜 갖고 들어가서 소팅을 해 갖고 그걸 갖다가 뿌리더라. '아 이게 진짜구나.' 하고 결국은 4일 날 취재했지만 기사는 8일 날 올린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3-4일 늦어진 겁니다 기사가. 예. 자, 그랬는데 이게 또 뭐를 깠느냐. 천하람 의원이 그 19일 날 국회 운영위에서 뭘 깠느냐. 강기훈이 국힘 당원 게시판 담당자 아니냐. 그래서 못 자르는 거 아니냐. 이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강기훈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자, 여기 이병준 플러스 또 강기훈이 나옵니다. 자, 그럼 강기훈의 역할은 뭐냐. 강기훈은 그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9명의 십상지 중에 핵심 중에 한 사람이 강기훈입니다. 자, 이 사람 음주운전하고도 안 잘리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 음주운전을 한 지는 9월 달입니다. 예. 9월인가 자관 그 이전이에요. 근데 한 달 동안 쉬쉬하다가 결국 음주운전하는 게 어떻게 언론에 노출이 됐어요. 노출이 되자마자 강기훈은 못 자른다고 그랬잖아요.
자, 어떻게 했습니까? 징계를 했어요. 2달 징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기훈이 어떻게 했습니까? 해외로 튀었습니다. 왜? 국회에서 증인 신청을 하니까 국회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외로 튀었어요. 자, 강기훈이 해외를 나가는 게 9월 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한 그 게시판에, 당 게시판에 한동훈 이름과 한동훈 가족으로 이게 글이 올라오기 시작한 게 9월 7일이에요. 9월 7일부터 한동훈과 한동훈 가족 이름으로 그게 올라왔습니다. 그게 올라왔는데 그게 공교롭게 강기훈이 해외에 나가 있던 시절이야. 나가서 한 5일 정도 된 그 어간이야. 한 5일, 10일 어간에 부터 글이 올라오기 시작해. 해외에서는요, 우리가 국내에서 당 게시판 들어갈 때는 본인 인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처럼 필리핀에서 당 게시판에 이렇게 하면 본인 인증을 생략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본인 인증을 안 해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갖고 어쨌든 강기훈이 해외에 있었어요. 자, 그랬는데 이게 거짓말처럼 그러면 한동훈과 한동훈 가족의 이름으로 글이 언제 마지막으로 쓰여지고 그다음부터 멈추느냐? 1월 4일 밤 11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한동훈과 한동훈 가족 이름으로 쓰여진 글이 딱 멈춰요. 9월 7일 날 쓰기 시작해 갖고 그 11월 4일 밤 11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딱 멈춰요. 그 다음에 바로 1시간 후에 1시간 후에 새벽 1시에 이게 국힘의 게시판이 해킹이 돼요. 해킹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뭐 무명 게시판. 그러니까 그 뭐야? 그 써도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최땡땡, 한땡땡, 이땡땡 이렇게 써 있는 무기명 게시판이죠.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실명 게시판이 아니죠. 그 게시판이 어떻게 해킹을 당하느냐? 이게 딱 1시가 되자 뭐로 바뀌느냐? 바로 실명 게시판으로 바뀌어요. 실명 게시판은 누가 어떤 글을 썼는지 알 수 있게 소팅을 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그 1시에 정말 신기가 충만해 갖고 그 이병준이라는 그 신의식의 똘마니가 라이브를 켜요. 1시에. 새벽 1시에. 그래갖고 딴 데도 아니고 당 게시판을 들어가. 그래갖고 소팅을 막 해. 원래 소팅이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소팅이 분명히 이 시간에는 돼야 된다는 확신을 갖고 소팅을 해. 그랬더니 정말 기적처럼 소팅이 막 돼. 실명 게시판처럼 소팅이 돼. 어떻게 해킹이 1시에 되는 줄 알고. 어떻게 1시에 이병준이 들어가서. 예? 냄새가 나도 너무 냄새가 난다. 이거는 한동훈 대표도 직접 얘기한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할 때 어떻게 그 친구가 그게 해킹이 당한 걸 그 시간을 정확히 알고 어떻게 그 시간을 정확히 알고 라이브를 켜고 정확히 들어가서 그걸 소팅을 했는지 참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너무 냄새가 난다. 권이 너무 짜여진 냄새가 난다. 그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게 왜 백그라운드에 그 김건희 여사하고 이게 대통령이 있을 확률이 높느냐? 너무너무 치밀한 계획적이라는 거지. 예. 자, 보세요. 그렇게 해갖고 1월 5일 날 새벽 1시에 해킹이 되자마자 이병준이 유튜브 라이브를 켜고 소팅하는 걸 직접 보여줍니다. 유튜브에서. 보여주면서 그걸 소팅해갖고 막 뿌렸는데 뜻밖의 언론이 그걸 안 받아준 거야. 언론이 언제까지 안 받느냐? 무려 일주일을 안 받아줍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 언론이 받아주지를 않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정말 공을 들여갖고 강기훈이 해외도 가고 이렇게 해갖고 강기훈이 정말 아니 이건 천하람 얘기야. 내 얘기가 아니야. 천하람 얘기가 뭐야? 왜 강기훈을 못 쫓아내느냐? 아니 아직도 강기훈 쫓아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사표 냈다는 얘기만 있지 수리했다는 얘기를 아직 듣지 못했어요. 저희가. 예. 그냥 쇼를 한 거지. 사표 냈다. 일단은 좀 언론을 잠재우려고 그만두는구나. 근데 아직 그만 안 뒀어요. 실질적으로는. 예. 자, 그래갖고 왜 그 천하람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내가 제보를 받았는데 그 제보를 어디서 받았느냐? 동네에서 받은 게 아니라 용산에서 받은 거야. 용산에서 누군가가 찔러준 거야. 천하람한테. 그 강기훈 왜 못 잘랐는지 아니면 뭔데? 강기훈이 사실은요. 단계 게시판의 담당자예요. 그걸 찔러준 거야. 천하람한테.
아니 그러니까 천하람이 국회에서 자신 있게 깠지. 예를 들어서 그걸 갖다가 주워 들은 얘기면 자기가 국회의원이고 쪽팔리는데 그거 가짜 뉴스를 갖다 했겠습니까? 그래도 정보가 확실하니까 천하람이 깠죠. 자신 있게. 예. 그겁니다. 용산에서 수술을 받았고 천하람이 그러니까 좌우간 이 천하람의 그 국회의원의 증언에 의하면 제보에 의하면 확실히 강기훈이 단계하고 연관이 있는 건 분명하다. 예. 그 얘기입니다. 예. 자, 강기훈이 그 단계하고 연관이 있는데 해필 그때 외국에 나가 있었어. 그런데 그 신문에 보니까 러시아 해커가 해킹을 했대. 러시아 해커가 할 일이 없어갖고 단계 시판을 갖다 해킹하는데 해킹을 갖다가 어떻게 했느냐? 그 뭐야 실명이 아닌 그 단계 시판을 갖다가 실명으로 바꾼 거야. 그게 해킹이야. 아니 거기 돈이 나와 뭐가 나와 무기가 나와 뭐가 나와 이해를 못하겠어.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국민을 개돼지로 아니까 어쨌든 그렇게 막 이게 막 끼워 맞추는 거야. 뉴스를 막 뿌려 그렇게 러시아 해커가 해킹했다. 그러고 강기훈은 들어와요. 들어와 갖고 청와대에 멀쩡히 근무를 해. 근무를 해요. 예. 그랬는데 이게 그렇게 해 갖고 애를 써 갖고 그렇게까지 막 해킹을 하고 별짓을 해 갖고 그걸 했으면 아니 이병준이 막 캐치해 갖고 한 거 한동훈의 얘기를 갖다가 언론이 막 받아 뭐 동아일보, 조선일보 막 받아 써 줘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받아 써 주지 않는 거야, 기사를. 그러니까 키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나서요? 자, 호국단의 오상종이 나섭니다. 자, 오상동 이 친구는 뭐냐? 저건 뭐 국힘의 일이라고 그러면 저건 맨발 벗고 나오는 그런 친구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스팔트 친구죠. 자, 11일 날 일주일 동안 안 받아주니까 11일 날 그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당장이 한동훈 명의 작성글을 갖다가 경찰에 고발합니다. 자, 고발이 시작되니까 그걸 바로 받아갖고 그다음에 뭐요? 홍준표, 장해찬, 뭐 이철규, 권성동, 나경원, 장원 할 거 없이 뭐 득달같이 정치인들이 막 한마디씩 합니다. 야 이거 지금 뭐 호국단에서 고발까지 하고 한동훈 명예 글이 이렇게 됐는데 뭐 거기 윤석열 죽일 놈이라 그러더라. 김건희 뭐 죽일 사람이라 그러 뭐 온갖 쌍욕이 다 있고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욕이 막 돌아다니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하고 막 떠들기 시작하니까 언론이 막 이제 써주기 시작해요. 예? 언론이 막 쓰러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온 가족이 드루킹이다 뭐다 이렇게 아주 난리를 칩니다. 그래갖고 키워요. 키우는데 성공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목적이 뭐라고요?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키우는데 성공했어요. 자, 그러면 한동훈을 갖다가 이제 조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한동훈한테 해명해라, 해명해라 자꾸 얘기합니다. 한동훈 입장은요, 해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게 무기명으로 쓰는 단계 시판에 이걸 갖다가 글 쓴 사람을 깔 수가 없어요. 그럼 정당법 위반이 됩니다. 원래 무기명 게시판은 뭐냐? 한동훈이 월요일 날 기자회견 한 대로 대통령과 여당 대표를 갖다가 욕하라고 만든 게 무기명 게시판입니다. 그래서 무기명이에요. 실명이 아니라. 그런데 거기다가 뭐 욕을 싸지르건 뭐를 싸지르건 그건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걸 갖다가 키웠다는 거지. 문제 없는 거를 갖다가 키웠다. 뭐 때문에 나를 갖다가 쫓아내려고 한동훈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이게 제3의 김옥균 3탄이다. 이겁니다. 그래갖고 키워드 그러니까 그걸 갖다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정당법 위반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한동훈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문제가 아닌 걸 갖다가 키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계속 그냥 간단하게 그걸 회피합니다. 이거 갖고 내가 이거 커져 갖고 니네들 좋은 일 시킬 필요 없다. 이미 안 거죠. 야 이게 김옥균 프로젝트 3탄이구나. 안 거죠. 그렇게 갖고 이 절이 이제 피합니다. 예, 그냥 간단하게 탐만합니다. 여기다가 이거 키울 필요. 지금 뭐 시중이 중요하고 이재명 재판이 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시선을 갖다가 여기 집중을 안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 1심 유죄 판결이 언제 나오냐? 15일 날 이재명의 1심 유죄 판결이 나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더라 방송에서. 5개 재판이 있지만 5개 다 이길 필요 없다. 그중에 하나만 이겨도 된다. 하나만 이겨도 이재명은 전체행명 끝난다. 이거잖아요. 1심에서 나왔죠. 드디어 징역 1년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이게 확정되면. 자, 확신을 얻었어요. 확신을 얻었으니까 이젠 됐구나. 그러고 25일 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또 위증교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여유는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이 계속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 용산이나 그런 쪽에서 이제 계속 키우기 시작하잖아요. 아이고, 예, H아님 이렇게 또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열변을 한동훈의 전략을 지금 알려드리려고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슈퍼챗으로 응원해 주셔서 예, 힘이 납니다. 예, 그좀 감기 걸려갖고 목이 사실 좋지는 않아요. 예. 자,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아, 이제 일단 하나는 잡아놨으니까 그리고 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거 반격을 한번 해갖고 이걸 완전 잡아야 되는데 타이밍을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타이밍이 언제가 좋을까? 2심 판결 전이 좋겠구나. 그러니까 25일 날 두 번째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위중교사 무죄로 나온 거 아닙니까? 자, 그게 23일이 토요일입니다. 자, 토요일 날 드디어 뭐를 갖다가 까느냐? 뭐를 까느냐? 전수조사했다는 걸 갖다가 깝니다. 예. 야, 이걸 갖다가 내가 한 게 아니라 법률위원장, 객관성을 갖다가 갖춰야 되니까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이걸 갖다가 전수조사했다. 그래갖고 이걸 갖다가 까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전수조사 결과 결국은 뭐야? 정치적 견해표현 463, 그 다음에 사설신문기사 250, 그 다음에 194 경력을. 그러니까 한동훈 가족 명의글로 쓴 거는 907건인데 마치 이게 뭐 전부가 다, 전부가 다 뭐 쌍욕하고 죽일 놈 살릴 년 뭐 이런 글로 알았던데 그렇게 이제 포장을 해갖고 막 키운 거죠. 그 죽이려는 세력이 키운 거죠. 알고 보니까 그런 글은 하나도 없더라. 가정명의의 글 중에 그런 글은 없고 다만 뭐냐? 한동훈 명의로 된 그 12명, 12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약간 비방 수위가 있는 그 12건은 다 뭐냐? 한동훈 명의 이름으로 된 거지 가정 명의로 된 거 중에 이런 건 하나도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당무감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사실은 이게 정당법 그 당무감사나 뭐 이런 건 언제 할 수 있느냐? 이걸 갖다 실명을 갖다가 밝히는 건 언제 밝힐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범죄 혐의가 확실해 갖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거나 그래서 뭐 했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선거법 위반 사실이 확실하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조사가 나와 갖고 협조를 해달라 했을 때에 그걸 갖다가 그 사람만 실명을 깔 수가 있습니다. 정당법에 예외가 3개가 있는데 그 3개 외에는 그걸 실명을 까면 안 돼요. 누구든지 실명, 그걸 얘기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이 썼냐, 안 썼냐, 이것도 확인을 해주면 안 돼요. 예? 왜? 그걸 봤다는 거잖아. 깠다는 거잖아.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해갖고 이걸 23일 날 전수조사를 했다. 1068건인데, 1068건이 다 아무 문제가 없더라. 라고 23일 날 포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 포문을 열과 동시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권성동이 MBN에 출연을 합니다. MBN의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갖고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제가 그대로 캡처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자, 향후 목표가 뭡니까? 했더니만은 권성동 왈 뭐라고 그러느냐? 자, 토요일 날 방송이에요. MBN의 토요일 방송에서 그 리얼 버라이어티 가보자고 시즌3 정치인 특집으로 권성동하고 권성동 와이프가 출연해갖고 뭐 이러저런 그 오만 해괴한 짓을 하면서 차기 목표 이퀄 당대표 그리고 당대표가 된 다음에 대통령으로 간다? 물음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플랜은 뭡니까? 예? 이 계획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윤석열, 김건희가 8월 달에 자, 제가 일요서울 기자 최측근하고 한 거 8월 달에 결심을 한다고 그랬어요. 8월 달에 결심했다. 도저히 한동훈은 안 되겠다. 잘라내야겠다. 8월 달에 결심하고 어떻게 됩니까? 9월 초에 강기훈이 해외로 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그 글이 언제부터 올라와요? 9월 7일부터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8월 달에 결심했어.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결심했어. 한동훈 죽인다. 결정했어. 자, 강기훈이 해외로 갔어. 그 다음에 글은 언제부터 올라오느냐? 한동훈과 가족 이름 되는 건 9월 7일부터 올라와. 그 다음에 그게 언제 끝나느냐? 9월 11일 날 밤 11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딱 끝나. 그 다음에 9월 11월 5일 날 새벽 1시에 해킹이 되고
기적처럼 그거를 알고서 이병준 기자가 똘마니가 들어가갖고 그걸 갖다가 막 소팅해갖고 그걸 캡처해서 막 퍼날라. 근데 일주일 동안 소식이 없어. 그러니까 또 똘마니 오상종이 나가갖고 그걸 갖다가 고발을 해. 예? 그 국힘의 대표적인 고발자 아닙니까? 예. 그 똘마니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보여. 그렇게 보이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 오상용 씨를 갖다가 내가 명예훼손하려는 건 아니야. 워낙 국힘에 충실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자, 그렇게 하고 오상종이 고발을 해.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얼른 누가 받아요? 친윤계 해갖고 이철규, 조정훈, 권성동 이런 애들이 막 홍준표 이런 애들이 봐봐가고 장해찬 이런 애들 봐갖고 한동훈을 갖다 집중 타격을 해.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누가 키워요? MBC하고 JTBC가 그걸 갖다가 매일매일 방송을 그러니까 계속 방송을 해. 아주 하루에도 그걸 몇 시간 방송하는지 몰라. 계속 연속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방송을 하면서 그걸 막 키워. 그래갖고 사건이 막 켜지니까 한동훈한테 해명해라. 그러니까 지금은 해명할 때가 아니다. 이건 문제가 아닌 것 같고 키울 필요 없다. 왜? 이재명 재판도 있고 이거. 그러다가 15일 날 결국은 첫 번째 해갖고 승리를 합니다. 그래갖고 징역 1년. 자, 이제는 하나 접어놨으니까 됐어. 자, 25일 날 또 두 번째 재판이 있어. 위증교사. 그래갖고 야, 이 판에 한번 뒤집어야겠다. 한동훈이 23일 토요일부터 전수조사했다. 그걸 깝니다. 까요. 그렇게 해갖고 주말 내나 분위기를 만들어. 그런데 이게 무죄로 월요일 날 딱 판결이 나. 그런데 그날 아침에 최고위원회는 재판 나기 전에 있었어요. 최고위원회가. 재판 나기 전에 그러지 않아도 이걸 갖다가 벼르고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이 김민전이 딱 건 거야. 딱 건 거야. 그래갖고 한동훈 대표를 갖다가 평소에 까댔으니까 평소에 까대듯이 까댑니다. 예. 자, 어떻게 그 한동훈 대표를 갖다가 깐죽이면서 그걸 갖다가 하느냐? 자, 이겁니다. 자, 어떻게 까댔느냐?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한동훈 대표를 갖다가 뭐 이렇게 비난하고 그러면 고발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나를 갖다가 뭐 사퇴해라 뭐해라 이런 얘기를 갖다가 너무 많이 하는데 내 것도 같이 그러면 고발해 주세요.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왜 한 대표 고발하면은 사퇴하라 그러면 고발하고 그다음에 왜 김민전 사퇴하라 그러면 고발 안 하느냐? 그러니까 나도 그런 사람도 같이 고발해달라. 내가 다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드디어 잡은 거야. 그러지 않아도 이걸 갖다가 터트려야 되는데 한번 엎치기를 해갖고 반격을 해야 되는데 김민전이 빌미를 준 거예요. 예, 이때다. 아이고 마그놀리아님, 예, 항상 감사합니다. 아이고 슈퍼챗 저도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마그놀리아님. 슈퍼챗으로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해갖고. 결국은 한동훈에 거기에 말려 들어간 거죠. 김민전이. 자, 그래갖고 평소엔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침묵하다가 자, 김민전이 월요일도 예전과 같이 그렇게 깝죽대다가 한동훈이 반격을 한 거야. 아니, 대표 사퇴 글고발 근거가 뭐냐? 기사 보고 그랬다. 그랬더니 그 기사 제시해봐라. 그러면 기사 찾으면 보내고 찾지 못하면 팩트 체크 못한 거면 내가 사과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얘기가.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 이거를 갖다가 공론화하는데 성공했다.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공론화하는데 성공했다. 저는 이렇게 정말 이거는요. 한동훈이 미리 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리 알았어요. 이게 어떻게 그 음모가 돌아갈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이거를 갖다가 지금 차단 시점을 반격의 시점을 갖다가 계속 지금 찾고 있었는데 드디어 반격의 시점을 갖다가 23일 이번 주말이 디데이다.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자락을 갖다가 분위기를 깔고 있었는데 마침 월요일 날 김민전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드디어 이게 성공한 겁니다. 예, 한동훈의 전략은 성공했다. 자, 그래갖고 제가 이거를 갖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주말 편히 쉬었습니까? 11월 25일 최고위원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범죄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오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에서 한동훈 대표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들은 고발한다. 제가 한 말씀 드리죠. 발언하실 때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는 게요.
그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사가 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 기사가 났다 말씀.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네, 기사를 보고 말씀드리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무총장이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다음 게시판은 익명성을 전제로 하는 사퇴한다고 해서 고발을 하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은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저희는 민생에 집중하겠습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의 모멘텀이 필요하고 지금 바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 자, 여기 보시죠. 예, 그래갖고, 결국은, 반격의 실마리를 찾아갖고, 바로 최고위에서, 되치게 했습니다. 김민전이 완전 코너에 딱 몰렸어요. 예, 그래갖고 지금 최고위 땡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드디어 한동훈이 최고위가 끝나고 기자회견을 갖다가 했습니다. 내가 이 단계 논란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 거 다 물어봐라. 그렇게 기자들한테 하고 공개적으로 그게 최고위가 끝난 다음에 그거 했습니다. 예. 그 얘기 이게 결국은 한동훈의 다 계획 안에 있었고 치밀한 전략 안에서 이게 다 벌어진 일이다. 한번 보시죠. 예, 제가 이것도 한동훈이 어떻게 그걸 갖다가 기자회견 했는지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후보가 얘기 던진 다음에 언론이 기사화를 안 해주니까 기존에 저를 공격했던 정치인들이 돌림노래 부듯이 돌아가면서 언급해주면서 일부러 키운 거잖아요. 그것도 우리 당의 정치인들이 들어가집니까? 거기서 무슨 여론 조작을 한다는 거예요. 당원들끼리만 보는 익명 게시판에서 이재명 대표 선거하고 조금 숨통 튀는 것 같으니까 이제 당대표 흔들고 끌어내려 보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비공개 회의에서는 그럼 아무런 언급이 없으셨어요? 그런 보도를 찾아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회의에서. 근데 본인이 못 찾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글쎄 뭐 최근에 문제를 제기하려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대개 명태균 리스트에 관련돼 있거나 김대남 건에 나왔던 사람이거나 과거에 있었던 뭐 익십이든 총선 백서든 김대남 그런 식으로 해서 대표를 당대표를 흔들고 공격하려는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사람들이고요. 저는 이제부터 변화와 쇄신을 실천해야 될 타임이라고 생각해요. 당대표로서의 위임받은 제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후보가 얘기 여기 보신 것처럼 한동훈이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우연히 단계 게시판 논란이 일어난 게 아니라 뭡니까? 그 나물의 그 밥이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맨 처음에 총선백서 그 애들이 나를 갖다 죽이려고 했던 첫 번째 그 그룹 애들이 실패하니까 똑같이 익십 논란으로 가갖고 또 그 애들이 익십 논란 갖고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하니까 또 그 애들이 똑같이 또 단계 논란으로 왔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게 연장선에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뭐예요? 이게 바로 김여권 프로젝트 아닙니까? 3탄 아니라는 겁니까? 이걸 갖다가 제대로 설명을 한 거예요. 기자들 앞에서. 기자들 앞에서 설명했다는 건 뭡니까? 온 국민 앞에서 국민 여러분, 지금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그리고 그의 일당들이 나를 갖다가 쫓아내려고 또 3탄 이 김여권 프로젝트 3탄 이 단계 논란으로다가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린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국민 여러분들이 나를 갖다 63%로 뽑아줬잖아요. 당원 63%, 국민 63%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대표가 된 거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의 열망에 의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 국힘당을 갖다가 변화하고 쇄신시키겠습니다. 저는 제 역할을 갖다가 충실히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잖아요. 여기서 게임은 끝났다. 한동훈 승 끝났다. 제가 그 승리라는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왜 월요일 어제부로 해갖고 한동훈 승으로 이 단기 게시판은 끝난 거다. 제가 그 증명을 갖다가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타임 스케줄을 잘 보세요. 자, 주말에 한동훈이 소요일부터 작업을 했습니다. 월요일 날 그 아무 생각 없던 김민전을 통해 갖고 결국은 폭발했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휘발점으로 해갖고 기자들 다 모아다가 제대로 한동훈이 직접 기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계 논란은 단순한 단계 논란이 아니라 이게 한동훈 대표 나를 끌어내려는 세력이 있다. 이렇게 아주 규정을 줬습니다. 나를 흔들고 왜? 이제 이재명이 날아갈 것 같으니까 이제 한숨 돌렸구나. 그래서 이제는 한동훈을 끌어내려고 우리 세상을 만들어야겠구나. 이런 세력이 있다. 그 세력이 지금 생긴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세력은 이미 익십 논란, 그 다음에 백서 논란, 그 다음에 단계 논란, 그놈이 그놈인 거로 계속 같은 그룹이 지금 하고 있는데 같은 그룹이라는 건 뭡니까? 그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김건희, 윤석열이 있다는 거잖아. 예?
자, 그걸 갖다가 일단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나는 뭐냐? 이 국힘에서 얘들 쓸어버리고 변화와 쇄신하겠다. 이렇게 아주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걸로 어제부로 끝난 겁니다. 예. 어제부로 김옥균 프로젝트 3탄은 실패했다. 그 실패한 증거가 뭐냐? 제가 그 증거를 갖다가 한번 명확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이 논란이 있었고 또 기자인터뷰가 있었고 그다음에 오후 2시에 이재명 재판이 있었잖아요. 이재명 재판 무죄로 나왔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한동훈이 그걸 갖다가 호기롭게 발표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바로 그러니까 용산에서 움직입니다. 예. 자, 용산에서 움직여요. 뺐습니다. 아, 이거 실패했구나.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죠? 결국은 뭡니까? 지금 용산의 목적은 뭐죠? 오로지 김건희 지키기잖아요. 오로지 김건희 지키기. 예? 자, 지금 거부권을 갖다가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예. 그 세 번째 김건희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자, 오찬 한동훈 대표가 오전에 이거를 갖다가 해갖고 이거는 김여권 프로젝트는 나를 끌어내려는 세력의 그런 3탄입니다 라고 얘기하자 점심때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갖고 청와대 용산의 중요 인사들과 그 다음에 여당의 국회의원 40명이 점심을 같이 먹었다. 명분은 뭐예요? 소통 기회를 자주 갖자 이겁니다. 자, 한동훈이 자기를 쫓아내려는 그걸 갖다 눈치챘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간단해요. 10명만 넘어가면 특검 통과입니다. 예. 아니, 한동훈이 얘기하면 그 10명을 못 넘기겠습니까? 30명도 넘어올 것 같은데, 느낌에. 30명도 움직일 것 같은데? 한 40명 움직일 것 같은데? 예? 용산이 바짝 쫄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합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에 가갖고 싹싹 베렸겠지. 우리 영부인 살려주세요. 그래도 영부인이 탄핵당하는 건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살려주세요. 싹싹싹 빌었겠지. 밥 먹으면서. 예. 이러는지 안 바라는지 모르지. 나는 내가 거기 같이 밥을 먹었어? 밥을 안 먹었잖아. 타임 스케줄을 보면 그렇다 이거야. 굉장히 아쉬워졌다 이거야 이제. 한동훈이 지금 열받았구나. 열받았구나. 이걸 어찌 하면 되나. 이제 믿을 거는 이제 의원들 추경호밖에 없네. 아니 믿어도 어떻게 추경을 믿습니까? 예? 너무 답답해요. 너무 한심합니다. 아니 추경을 믿고 뭘 하자는 거야 도대체. 예, 결국 청와대에서는 지금 정진석 그다음에 정무수석 혼초로 좌우간 핵심 인물이 다 떴어. 비서실장, 정무수석, 김주현 핵심을 다 들고 그래갖고 추경호가 거기서 똘똘 뭉치자를 갖다가 3번이나 외쳤다고 합니다. 오죽급했으면 똘똘 뭉치자를 갖다 밥 먹으면서 똘똘 뭉치자 3번이나. 아이고야. 예.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어쨌든 간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 그 한동훈의 어떤 치밀한 전략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그 범죄장도 눈치챘을 거 아니야. 딱 돌아가는 건 이거 한동훈이 이미 다 제압을 했구나. 제압을 했고 완전히 이 프로젝트가 이제 완전 망가졌구나. 이게 끝났구나. 너무 애썼는데 몇 개월에 걸쳐서 한 거 아닙니까? 8월부터 진행된 거 아니에요? 8월, 9월, 10월, 11월. 정말 4개월 동안의 그 마스터 플랜이 그냥 하루아침에 깨진 거 아닙니까? 한동훈의 어떤 그 전공법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이 원래는요, 이게 28일 날 이거를 갖다가 하기로 했거든.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재의결을 갖다가 28일 날 하게 돼 있습니다. 28일 날 본회의에서 그 3차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했는데 민주당이 가만히 있어봐. 이거 아니네. 좀 밀어보자. 좀 밀어보면 한동훈이 열받아갖고 여기에 또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겠네. 그래서 28일 날 안 한답니다. 민주당도 눈치 깐 거야. 지금 코너에 누가 몰린 거예요? 코너에 결국은 이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몰렸구나. 또 한동훈한테 또 당했구나. 이 친구들이 또 당했네. 아이고 불쌍하네.
그러면 뭐야? 이걸 갖다 우리가 서둘릴 이유가 없지. 그렇잖아요. 민주당에서 이거 서울 아니 지금 어떻게든지 이재명은 뭐예요? 김건희의 약한 고리를 갖다가 그걸 갖다가 깨부숴 갖고 탄핵으로 연결해 갖고 빨리 끌어내리는 거잖아. 아니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걸 섣불리 그냥 어설프게 하지 말고 조금 예의주시하고 지켜보자. 그래갖고 만약에 용산에서 계속 열받게 하면 한동훈이 또 한동훈의 추종자들이 그냥 미치 어차피 그 투표는 무기명입니다. 누가 찬성했는지 누가 반대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열받아 갖고 이거 10명이 넘어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연기를 시켰다. 냄새가 풀풀 나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도 완전 눈치깐 그 플랜 아닙니까 이게? 예. 한동훈을 이길 수 없다. 천재 한동훈, 싸움의 제왕. 싸움의 제왕, 싸움의 천재 한동훈을 아무래도 친유는 이길 수가 없다. 김건희는 이길 수가 없다. 예? 예. 우리의 그 장님 무사님도 이길 수가 없고 주술사님도 한동훈한테는 주술이 안 통한다. 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렇습니다. 예. 여기 하나 그 멍청하게 있다가 짱돌 맞은 사람 하나 있죠. 그 사람 오세훈입니다. 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자꾸 하는 일 없이 숟갈 얹고 그럴 때 명태균이 얼마나 우습게 받겠을 거야. 예. 그래갖고 지금 명태균 여론조사 때문에 뭐 3,300만 원을 갖다가 줬다. 그걸 갖다가 증언을 했습니다. 예, 뭐 괜히 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뭐 오늘 뭐 자기가 의뢰 받은 적이 없은 뭐 없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게 뭐 수사에 들어가거나 조사에 들어가면 아니 오세훈지 입금 내역 지출서까지 갖고 있다는데 지금 강혜경이 지출 내역서 갖고 있대. 깐대 지출 내역서. 그리고 뭐야? 그 명태균 말 김소연 변호사 얘기가 오세훈이 제일 양아치라는 거잖아. 내가 한 얘기가 아니야. 김소연이 한 얘기야. 김소연이 그렇게 얘기해. 명태균. 아니 근데 그 김소연이 참 약은 게 이런 거. 제가 이거 진짜 방송하는 걸 봤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소연 변호사가 명태균 씨가요. 아니, 이거는 제가 오세훈을 명예훼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명예훼손을 걸릴 수가 있죠. 양아치라는 게. 그러니까 명예훼손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오세균 씨가 좀 무슨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 명태균 씨가요. 오세훈이 제일 양아치래요. 오세훈이 제일 양아치래요. 그래서 가까이 하지 말래요. 멀리하고 싶대요. 오세훈하고는 제일 양아치기 때문에 멀리하고 싶대요. 그러면서 미리 얘기하는 거. 제가 명예훼손 하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의도는. 아이고 너무 재밌어. 예.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그들의 프로젝트 3 김옥균 프로젝트 3탄은 물 건너갔다. 한동훈의 전공법으로 물 건너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월 10일 날 그 한통령 멤버십 방송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분석. 제가 1시간 15분 방송을 했는데 이걸 보시면 김건희 여사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제가 학문적인 백그라운드까지 설명하면서 1시간 15분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특별 방송으로 11월 16일 토요일 날 한동훈 대표와 그 지지자들 분석. 한동훈 대표 정치 시작을 2023년 12월 26일 날 시작했습니다. 비대위원장 수락하면서 그 이후로 약 1년간의 한동훈 대표의 어떤 정치 활동을 분석하면서 또 지지자들의 변화를 분석하면서 하느라고 좀 길어졌습니다. 1시간 45분 방송을 했는데 이걸 보시면 지금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고 한동훈의 미래가 어떻게 갈 것인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라는 성공 원리도 많이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보시고 여러분의 어떤 성공 원리, 각자의 인생에 꼭 성공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게 멤버십이니까 지금 한동영 방송 멤버십이 검사, 검사장, 법무장관, 당대표, 대통령 이렇게 3가지로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멤버십을 들어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으로 또 한동영 방송을 응원하시고 후원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난 일주일 동안 또 한동영 방송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안영희님, 브레인보톡스님 감사드립니다. 스포츠티카 스포츠센터로 후원해 주신 분, 스텔라님, 마그놀리아님, 마리골드님, 파워풀님 감사드립니다. 예, 멤버십은 없었고요. 특별히 이번 주에 브레인보톡스님, 안영희님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5만 원 이렇게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또 표시합니다. 또 마그놀리아님, 마리골드님 또 5만 원 슈퍼챗으로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또 스텔라님이 또 미국에서 100달러 이렇게 또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특별히 5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과 한개만을 채널, 예, 한통령 채널. 여러분이 참 그 좋은 말씀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써주셨는데, 아이고, 험다롱님,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열심히 얘기하는 중에 또 슈퍼챗으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다롱님, 함다롱님은 또 멤버십도 가입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또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뭐 그 많은 또 이렇게 좋은 글을 써주셨는데,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가갖고 9시 55분이 이제 10시가 다 돼가려고 그래. 예. 아이고. 어쨌든 그 여러분 한동훈 대표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예. 난님, 예. 정치인 몽땅 다 합쳐도 한 대표님 한 분만도 못해요. 한 대표님이 똑똑하시고 깨끗하니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니 한 대표님 끌어내려고 한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한동훈 대표로 결집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김민전 출당물동을 할 수는 없잖아요. 대놓고 자기가 당대표인데. 예? 그러면 또 그 가만히 있겠습니까? 친윤들이 그걸 빌미를 잡고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일을 갖다가 우리가 대신해 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김민전 출당운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실은 그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뭐야 당무감사 뭐 하지 말자 이런 운동보다는 김민전 아니 당무감사는 할 수가 없어요. 예. 해서도 안 되고 아니 법에 저촉이 된다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운동 서명 운동보다는 차라리 그걸 갖다가 좀 하시려면 김민전 출당 운동 이렇게 그냥 타이틀을 잡아갖고 그렇게 하자는 거지. 그렇게 그게 더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거 아닌가? 현실적으로 한동훈 대표한테 도움을 주는 거 아닙니까? 예? 방향을 좀 잘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야, 나오미님, 예. 11월 10일 방송, 예, 그게 회원 방송이기 때문에 근데 그냥 제일 그 금액이 제일 그냥 낮은 거 그냥 검사, 이렇게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제가 뭘 들으시든 간에 그냥 다 들을 수 있습니다. 회원들은. 예, 그러니까 그냥 뭐, 조그만 금액을 갖다가 후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그냥 그 회원 가입하셔갖고, 예,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떤 5개 중에 어떤 회원을 가입하셔도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가이드 61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예, 역시, 예. 대표님들 감사합니다. 함다롱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격려해 주셔서. 예. 쭈니님, 한통영 채널 많이 예, 여러분, 정말 이거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구독, 좋아요, 알람. 이거 좀 꼭 좀 해주세요. 아니, 구독자가 빨리 늘어야 저희 목적은 이런 나부레딩하고 싸우는 게 아니야, 지금. 얘네들은 상대가 안 돼. 근데 대통령이 되려면 꼭 넘어야 될 관문이 김어준이란 말이야, 김어준. 김어준의 뉴스 공장, 그 166만 명이라는 거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채널. 그 채널 때문에 이번에 총선도 엄청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한통령의 목표는 결국은 김어준하고 정면 승부해서 김어준을 찍어 누르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좀 구독자가 그래도 수는 좀 비까비까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166만이 될 수 있도록 김어준처럼 여러분이 주변에 구독, 좋아요, 알람 좀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아이고, 이렇게 정말, 너무 방송을 오래 했네요. 1시간 반이 넘었네. 예. 긴 방송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변함없이 내일 수요일도 7시 15분에 이렇더라 방송, 또 8시 15분에 한통령 방송으로 반갑게 뵙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예. 베로이코님, 구독 신청금을 계좌로,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 말씀드린 대로 구독 후원 계좌가 있어요. 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면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입니다. 여기 기업은행 계좌 0370529130101023 비전 리접셋 장학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쪽으로 구독 후원 그렇게 해갖고 그냥 이렇게 응원한 잘해라 감기 좀 빨리 나라 이렇게 후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보내주시던 뭐 슈퍼챗을 쏴주시던 뭐 슈퍼스티커를 주시던 멤버십을 가입해 주시던 저건 여러분이 이렇게 접속하기가 편하신 대로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면 제가 정말 감사히 그렇게 방송하고 잘 한동영 채널을 키워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제가 정말 필리핀에서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인터넷 너무 열악해. 인터넷도 너무 열악한데 이걸 갖다가 매일매일 2시간 이상 제가 2번 방송을 하잖아요. 이렇더라 채널 한동영. 와, 이걸 갖다가 준비하고 이걸 하게 또 제가 뭐 이걸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딴 일도 많이 있잖아요. 예. 선교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하루가 24시간이 모자릅니다. 한 28시간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어쨌든 간에 베로이커님 감사드립니다. 예. 어쨌든 뭐 베로이커님 편하신 대로 그냥 편하신 대로 상황에 맞게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또 내일 정기 방송에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